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랜 지지자였습니다. 그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를 압살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공세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나왔을 때 신당을 만드느냐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우파의 주류 산맥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최고봉인 것은 히말라야 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때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파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낮은 품격,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탄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따끔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에게는 공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고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실수, 잘못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을 해서 50 정도 잘못하고 있는데 야당과 반대 세력 그리고 좌파 언론이 집중적으로 선동을 해서 이것을 100 내지 200으로 침소 봉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불복을 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고 과반수를 얻었다고 해서 극렬한 정치 공세,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고 맹렬히 규탄을 했습니다. 이런 야당의 불법 무도한 공세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인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하게 잘못했을 때 강서구청장 공천을 잘못해서 강서구청장 대패, 선거 대패,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단초, 그리고 명품백 사건에서 좌파의 비열한 몰카 공작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명품백을 받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서 당당하게 이 국면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올 쳐서부터 목이 쉬어라 외쳤습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듣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떳떳하게 해명도 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런 채로 거기다가 이제 이종섭 장관 호주 출국 문제까지 겹치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4월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4월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 제공자 넘버1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원장 검사 3인 탄핵,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공세,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 공세, 여러 정치적인 상황에 맞서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피해자이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야당이며 특검법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잘못된 정치 공세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는 거라든가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것이라든가 도이치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라는 민심파리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규정을 하고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한 입지를 옹호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보수 우파 진영의 평론가로 활동을 하면서 제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우파의 평론가로 분류가 되지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부터 이 좌파 노무현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서 각종 TV에 나와서 백분 토론을 포함을 해서 이 강력하게 맞섰던 그런 평론가 활동가로서 분류가 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 진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보수 진영을 옹호하고 보수의 지도자들을 방어하고 이런 스탠스와 입장은 절대 취하지 않겠다. 저는 모든 일을 사안사안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마음먹었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김진TV 유튜브를 5년 동안 유지를 해오고 있고, 각종 방송 출연 평론에서도 이런 입장은 한 번도 제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시시비비의 모든 사안사안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제에서,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문제에서 사태 초기부터 저는 이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고 민주주의 헌정질서 교란 행위고 내란의 혐의까지도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반하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모든 잘못된 오락가락 우왕좌왕 우유부단 행위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현재도 불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번 토요일에 탄핵 찬성, 이것이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주에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게 끝났으며 자진하야만이 마지막 남은 당당함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문제에 관해서도 탄핵에 반대하고 비상계엄이 뭐 특별한 문제냐라고 얘기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저를 잘못 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거니와 제가 세운 원칙 시시비비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5.18에 북한 특수군이 투입됐다라고는 보수의 음모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보수의 잘못된 음모론, 특히 논리가 빈약한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절대 찬성할 수 없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하는 우파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무슨 대통령 선거를 언제 하느냐,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의 정치적인 이 계산보다는 항상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이것이 보수가 가치를 수호하는 방법이고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윤석열 대통령을 단죄해야 된다라는 오른쪽에 처음부터 섰더라면 대통령 선거가 아무리 빨리 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여러 가지 국정 무도한 농단을 표로서 선택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가 섰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그 길을 버렸습니다. 불안해하는 우파 유권자 여러분, 모든 것은 명백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미래가 닥치든 항상 옳은 것, 대의, 명분, 헌법, 민주주의 수호, 시시비비에서 시에 해당하는 옳은 것 쪽에 서야 된다는 역사의 원칙은 불변입니다. 감사합니다.